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이바라키 그리스도교 대학 경영학부 교수 신미화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재미있는 사례를 가지고 왔어요. 이분은 23세 때 대학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를 오래 하시다가 정년 전에는 교장 선생님을 하시다가 60세 정년 퇴임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1년 동안 미술관에서 일을 해보셨는데 이게 아니라 라고 생각을 하시고 유기맥주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 그래서 현재 한 5년째 정도 지금 경영을 하고 계세요. 창업 계기는 이분이 현직 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학생들한테 늘 말씀하시던 게 너희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꼭 도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본인이 60세에 정년 퇴직하고 나니까 한 번도 도전을 해본 게 없더라고 합니다. 많은 고민 끝에 본인이 수제 맥주를 한번 차려보자 해서 유기맥주라는 회사를 창업했다고 합니다. 塚越さんの過去の履歴、大変面白いんですね。元小学校、中学校、高校を定年退職して、今はビール会社をスタートした、そのきっかけがあれば教えてください。きっかけというか、自分はその現職の時から子どもたち生徒にノープレーノーエラー、つまりプレーをしないとエラーもできない、何にでもチャレンジしろと。で、してはいけないことは死ぬ時にあれをやっとけばよかったな、そういう後での後悔っていうのはしてはいけないと思ったので、それを身をもって、示せなくちゃいけな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こんなことを始めてしまいました。 전체적으로 과일 맛이 강해요. 포도라든지 배라든지 딸기, 토마토 이런 맛을 넣은 여러 종류의 맥주가 있는데 특히 제가 마셔본 거는 일반 맥주보다도 조금 톡 쏜다고 할까요? 일반 맥주에 마치 사이다를 좀 넣은 것 같은, 저한테로 봐서는 좀 강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본인들도 굉장히 수제 맥주를 많이 선호하시거든요. 그래서 맥주 좋아하시는 분이 한번 마시면 팬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재 12종류 판매하고 있는데 특히 제가 방문했을 때 배가 한창 많이 생산이 되는 시즌이었는데 배맛 맥주를 출시한다고 해서 굉장히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배를 상당히 좋아하니까 배 향이 나는 맥주가 상당히 기대가 되었습니다. 地元愛が大変強くて、ブランド名も有機ビルにしたと思うんですが、有機ビルならではの特徴があれば教えてください。できるだけ地元の食材っていうか地元の原材料を使って、作ろうとしています。で、私有機生まれで有機育ちで有機の学校に長年勤めさせていただいたので、少しでもその恩返しができればということで、地元のものを使ったビール、中にはね、地元には絶対ないものがあったりするので使えないものもありますけれども、できるだけそういうことにこだわって、作るようにしています。はい、味の種類も結構ありますね。そうですね、現在定番では8種類ございます。で、その他に季節のものとして、例えば今でしたら、昨日今日あたり仕上がるんですけれども、梨を使ったビールとか、あとリンゴを使ったビールとか、そういう季節のものを入れると、そうですね、12、3種類作っています。はい、大変興味ありますね。私梨大好きなので、そうですか。すごく興味あります。はい。 퇴직하고 처음으로 수제 맥주 회사를 창업을 했을 때 처음에는 사람을 고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교장 선생님으로서 교직원을 관리할 때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고 해요.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교직원들한테 월급을 주는 형태는 아니었으니까 새롭게 이렇게 창업을 하다가 보니까 모든 게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고, 그래도 이제 창업주로 봐서는 이만큼 월급을 주니까 이만큼 일해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치가 있는데 뭔가 그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 같고, 지금은
혼자 경영하고 계신다고 해요. 물론 격리일 같은 거는 잠깐 그 부인이 도와주고 있지만 실제로 하는 일은 혼자서 하는 게 훨씬 편하다고 합니다. まあ、今まである意味で一度も起業したことのない元校長先生がセカンドキャリアとして創業の道に入るということは非常にこう珍しいケースだと思いますけど、会社経営する上で一番苦労なさった点があれば教えてください。やっぱり人を使うっていうことを、今まで人と接する仕事をしてきたんだけれども、使うということは、校長だから職員を使うということはあるけれども、そうではなく直接自分に利害関係があるものを雇用するっていうことがすごく難しいなと。一度そういう従業員を雇ったんですが、やはり自分の思いが伝わらない、あるいは相手の気持ちが自分のところに入ってこないというのがあって、やめてもらったりしてるんですけどもね、人を使うっていうのは難しいなと。何よりも人材マネジメント、人材管理というのが非常に難しいということですね。 창업을 해서 두 가지가 좋았다고 합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이분이 계속 교사들만 많은 접촉을 했는데 새로운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 거래처를 만난다거나 아니면 새로 또 영업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들하고 이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 신선함을 느꼈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이 그 또 하나의 발견을 했다고 하시는데 새로운 배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분이 원래 사회과를 가르쳤는데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뭐 경제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가르쳤었는데 그런 거는 전부 다 그 이론뿐만이라는 거죠. 근데 막상 본인이 경영을 해보니까 막상 실천하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늘 어떤 과제가 새로 생기고 그 과제를 매일마다 또 해결해야 되고 또 막상 이익이 나더라도 그 세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이렇게 해보니까 아,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하루하루 새로운 배움이 있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ビール会社を創業してよかったっていう点があるんです。よかったところはやっぱり人と接する機会がすごく増えた、学校だと限られた人としか会わないけれども、僕の仕事をしているといろんな人と会える、いろんな勉強ができるっていうのが一番良かったなと思います。自分は社会科を担当していたんですけれども、経済とかね、そんなことも教えてたんだけれども、税金のことなんかも教えてたんだけれども、何にも役に立たなかったんだと。今自分でやってみて全てゼロからで勉強してます。수제 맥주는 일반 맥주보다 가격이 한 3배 정도 비쌉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일반 맥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 캣 마실 때 일본 엔으로 200엔 정도 하는데 한 600엔 정도 하거든요. 근데 10% 세금하고 합치면 660엔, 상당히 비싸죠. 그래서 이분이 그 가격이 비싼 것에 대한 고민을 엄청 많이 하셨대요. 특별하게 어떤 판매에 대한 결정적인 전략은 없지만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대기업이 만드는 맥주가 다가 아니다. 작은 회사지만 정말 맛있는 수제 맥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일단 한번 마셔보고 그게 맛이 있다고 인정을 하게 되면 분명히 그 판로는 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 SNS를 활용한다든지 될 수 있는 대로 이 유기 맥주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매일마다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どうしてもこのクラフトビールというのは少量生産のせいで原価が高くなって、大手ビールのほぼ3倍の値段の設定ということで、大変厳しい現状があるんですけど、この現状を打開するための今後の販売戦略があれば教えていただきたいです。特別これといった決定的なね戦略ってないけれども、とにかくクラフトビールっていうのがこんなものだ。ビールっていうのは大手で作っているようなああいうものばかりではないんだよと、そういう認識っていうか、それを広げていってで、やっぱり美味しければ残ると思いますので、少し高くてもね、なので、とにかくクラフトビールの良さをどんどん伝えたい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ですからSNS とか、
いろんなメディアなんかも活用させていただいて、本当のクラフトビールっていうのを広めていきたい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はい、そうですね。味で勝負するという。そうですね。はい。はい。 경영에 대해서 잠깐 물어봤지만 지금 현재로는 큰 이익을 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분이 그 저작년에 법인화 했는데 개인 사업을 할 때는 흑자 경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인화 할 때 시설을 확충을 하고 또 창구도 만들고 은행에 융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달 지금은 원금하고 그다음에 이자를 상환하다 보니까 빠듯하게 돌아간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곧 상환일이 다가온다고 생각하면 잠을 설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분이 강조하시는 게 본인이 좋아서 시작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서 열심히 해 나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最初は経営が大変だ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黒字経営になった時期も含めて、もし差し支えがなければ現在の大まかな年収、収入を教えてください。ですね、去年法人化したんですね、はい、でそれまでは個人事業だったんですよ、はい、で個人事業の時には割と黒字ではあったんですが、はい、法人化するにあたって設備をちょっと広げたり、こういう倉庫とか建てたりしたので銀行返済分が増えてしまって今はちょっと経営状況は厳しい状態ではあります。でもね、好きで始めたことなのでそれが苦で、毎日借金のことを考えて眠れないなんてことはないですけれども、はい、 정년 퇴임했으니까 2년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새로 회사를 창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분리되는 거라고 처음에는 생각했더랍니다. 근데 막상 그 수제 맥주 회사를 차리고 보니까 인지도가 아직 낮은 상태에서 일반 소비자들은 그거를 애용을 해주지 않으니까 그 수제 맥주를 차렸다는 걸 알게 된 그 제자들이나 동료 교사들이 그거를 정기적으로 구입해주고 또 지역 주민들도 열심히 해보라고 구입해주고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이분이 그 느낀 점은 과거에 맺었던 인연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일 이게 분리될 수 없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서 연설하신 거 유명한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Connecting the dots라고 해서 점과 점의 연결이라는 얘기. 어떤 사람이 과거에 했던 일이나 그 다음에 어떤 경험 또 노력 이런 것들이 현재와 또 연결이 되고 또 현재에 했던 것들이 또 미래와 연결이 된다는 그 유명한 연설문이 있는데 기맥주 사장님도 똑같은 심정이었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いろいろ記事とかそういうのを見たんですけど結構教え子の皆さんがまたその親御さんもねみんな結構応援してくださったりとかしていらっしゃいます、そうなんですよ。ですから学校の教員やってて定年退職した時にもう学校とかね、教員とかそういう世界ではないところ全く関係ないところでやっていこうと思ったんだけれども結局はそのね教え子にお世話になってたり地域の人たちに助けてもらったりということでこれまで40年近くやってきたことがこの仕事の土台になってるみたいなところはあるのでやっぱり離れられないところはあるんだなっていうような感じがしますね。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이바라키현 유키시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또 유키시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오랜 동안 근무를 하시고 또 유키시를 사랑하다 보니까 브랜드명도 유키 맥주라고 정했죠.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받았던 그 은혜, 배품에 대해서 본인이 보답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12종류 과일맛 나는 그 맥주를 말씀을 드렸는데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에서 나오는 재료를 원재료를 쓰려고 노력하고 계신다고 해요. 또 하나 이유는 이분이 혼자 일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 종일 어떨 때는 라디오를 틀어놓고 일을 하시는데 과거 교사할 때는 매일마다 사람들하고 제자들하고 접촉을 하니까 매일마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야기 상대가 없다고 합니다.
쓰레기 주울 때, 청소할 때 마침 그 학생들 등교하는 시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아침에 반갑게 인사하기도 하고 말 걸기도 하고 이런 농담도 한답니다. 너희들 나중에 커서 20살이 되면 반드시 유기 맥주를 마셔야 돼. 이렇게 농담도 하신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분이 오랫동안 그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를 하셨으니까 그 어린 학생들에 대한 어떤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どこか記事で非常に面白かったんですけど、平日の朝、小学生の地元の小学生の登校に付き添って、まあ、ゴミ拾いのボランティアをしていらっしゃる時に、小学生たちにこう挨拶して、大きくなったら有機ビールを飲むだよとか、こういう、まあ、やっぱり地域でボランティアをやっていらっしゃるのは、地域の方にお世話になったからっていう恩返しの意味もあるんです。そうですね、恩返しもあるし、あとは一人で仕事をしてると一日中、まあ、ラジオを聞くとかいうことがあっても人と話す機会がなくなってしまって、でずっとね、人と接する仕事をしてきたから、寂しいんですよ朝だけでも子供たちと会えて会話ができれば元気になれるような感じがして、それで進んで、誰にも頼まれてはいないんだけどもやってるんですけども、それも過去小学中学校の校長先生していらっしゃったというのもあって子供に愛情を持っていらっしゃるんですね、きっとそうなんでしょうね。 네, 이분 꿈은 제가 물었더니 본인이 손자가 있는데 그 손자가 그 3대째 유기맥주를 대를 이어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공장에다가 본인의 사진을 이렇게 걸어두고 나는 3대째고 이 사진의 주인공은 창업자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 자기의 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본에는 그 장수기업이 굉장히 많죠. 한 100년 이상 된 장수기업도 한 37,004가 되는데 일본 관광 가보시면 4대째, 5대째 우동집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죠. 저도 일본 처음 갔을 때 깜짝 놀랐는 게 아주 뭐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승진을 해서 부장까지 하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아버님이 갑자기 병으로 쓰러지셔서 우동집을 4대째 이어받기 위해서 고향으로 간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 이분들이 이렇게 할까 하고 얘기를 많이 주위 사람들한테 들어보니 회사도 마찬가지고 점포도 마찬가지고 오래 대를 이어서 하는 곳을 일본인들은 상당히 신뢰를 하고 굉장히 그 높이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今後の夢はありますでしょうか。夢はやはり後継者が育って、孫が私の家をこう工場に飾ってこの人が創業者で僕が3代目だぐらいな感じで、ね、仕事をしてくれたらいいなと思ってます、はい、代々、おじいちゃんおばあちゃんがこういう仕事してたんだよっていうのを覚えてくれる。 사장님이 말씀하시길 사람이 이 세상에 일단 한번 태어났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그 존재했었다라는 거를 뭔가 흔적을 남겨야 하는데 그 흔적을 남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소설가라면 좋은 소설을 쓰는 거고 또 작곡가라면 좋은 곡을 또 남기는 거고 근데 그 중에서 이분은 창업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 창업한 이 회사를 끝까지 잘 그 경영을 하는 게 본인의 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보통 그 주변에 있는 시니어들이 정년퇴직을 하고 나이가 이제 뭐 벌써 60인데 이제 뭘 해? 아니면 이제 뭐 70인데 뭘 새로운 걸 하느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인생이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아직 30년, 40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길 우리 시니어들이 다 같이 분발해서 100세 시대에 다시 한번 뭔가 새롭게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힘을 합쳐서 분발합시다 라고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これから、シニアの人たちが例えばその塚越さんのように全然別の仕事をして今度会社を創業するとか、そういう人たちに向けてこうメッセージがあれば、メッセージですかぜひお願いします。最初に言ったけれどもノープレーノーエラー、やっぱりしない後悔、やら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後悔をしてはいけないと思うし、せっかく生まれてきたんだから
自分がこの世に存在したっていうことをどこかに証として残したいじゃないですか。まあ、そのためにはいろんなことがあるとは思うんだけれども、自分はその中でこういう起業して会社を作るってことを選んだけれども、そうじゃなくてもいろんな方法で自分が生きた証っていうのは残せると思うので、60過ぎたからもういいやじゃなくて、まだまだ人生100年ですので、まだまだあと40年もあるんですから、頑張っていきましょう。 첫 번째는 아까도 그 유기맥주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일본인들하고 접촉을 하다 보면 본인이 태어나고 자란 지역, 우리말로 하면 뭐 고향이겠지만 굉장히 그 고향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동경에서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들한테 그 나중에 취직은 동경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면 이상하게 학생들이 아니라고,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이곳의 회사에 취직을 하겠다고 하는 학생이 많아서 85%가 그 지역에 있는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15%가 그 동경에 있는 회사에 취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유기맥주도 마찬가지였지만 젊은 20대 학생들도 뭔가 자기들이 거기서 자라고 태어난 이 지역사회에 대해서 다시금 자기들이 이제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혜택 받았던 것을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는 그런 의식이 상당히 강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분이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교사로 오래 일하셔서 그런지 그 사명감이 굉장히 그 투철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사실 막상 회사를 창업을 해서 한 3년, 그 다음에 5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잘 안 될 것 같다.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 그만두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분은 굉장히 그 사명감이 투철하셔서 끝까지 해보겠다. 그래서 손자한테도 대를 물려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맨 처음에 설명했듯이 이분이 그 자기 제자들한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말을 늘 계속 해왔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본보기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케이스는 드문 케이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선진국 중에서도 창업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의 그 국민성에 있는데 일본인들도 그건 다 인정을 해요. 굉장히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하다가 안 되면 또 접고 또 새로운 걸 하고 이런 걸 굉장히 그 주위에서도 뭐 그거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데 일본은 한 번 실패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봐주지 않으니까 굉장히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또 굉장히 소심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창업한 사람이 없으니까 친척이나 뭐 형제나 창업한 사람이 많으면 그걸 본보기로 해서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언도 듣고 이렇게 해서 창업을 할 텐데 그런 경우가 잘 없으니까 별로 창업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정년 퇴직하고 새롭게 회사를 창업하는 경우는 드문 케이스라고 보고 일본 경기 침체가 한 30년 동안 지속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이대로 놔두면 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창업에 대해서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대출 금리도 굉장히 싸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아마 앞으로는 시니어들이 이분 케이스처럼 창업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